강세리, 당신이 나를 밀었잖아. 고요한 저녁의 대저택 거실, 그 한가운데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살 지능의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뽀로로 음료수나 찾던 황기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서늘하고도 또렷한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파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따뜻한 차의 온기마저 순식간에 식어버릴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애써 유지하던 우아한 미소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셔서 헛것이라도 보신 모양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실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어눌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그 모습은 사고 이전에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황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세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날카로워서 강세리는 마치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헛것이라고. 황기만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이 계단 모서리에 처박은 그 순간보다 더 또렷해. 당신이 내 귓가에 속삭였던 말, 아주버님,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 목소리까지 전부 다 기억나는데도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강세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기억해낸 거지? 분명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어린아이로 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황기만이 모든 기억을 되찾은 채 그녀의 죄를 심판하려는 저승사자처럼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시간 전 황지호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황기만은 7살의 가면을 쓰고 6살 조카 황지호와 병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꼬마 의사 황지호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황기만은 아이의 순수한 놀이에 맞춰주며 실감나게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힘도 없고 자꾸 뭘 잊어버려요. 그 말은 연기였지만 동시에 그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하네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수술하려면 알아야 해요. 지호가 장난감 메모지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O형. 황기만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와, 저는 AB형인데 아빠도 AB형이고 엄마도 AB형이래요. 지호가 신기하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AB형. 그 단어가 마치 녹슨 열쇠처럼 황기만의 머릿속 어딘가에 잠겨있던 기억의 자물쇠를 거칠게 돌렸습니다. 왜지? 왜 이 혈액형 조합이 이토록 섬뜩하게 느껴지는 걸까? 갑자기 그의 관자놀이를 무거운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아, 머리가. 황기만이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계단,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경멸에 찬 눈빛. 기만이 형 많이 아파요? 제가 특효약 줄게요. 지호가 깜짝 놀라며 침대 밑에 있던 낡은 장난감 상자를 끙끙거리며 끌어냈습니다. 아이는 알록달록한 장난감들 사이를 헤집으며 비타민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작은 손에 무언가 부드러운 천이 잡혔습니다. 이거 엄마 바지인데 왜 여기에 있지? 지호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한 핑크색 바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지 곳곳에는 검붉은 얼룩들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핏자국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신음하던 황기만의 시선이 그 바지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확장된 동공 속으로 기억의 홍수가 맹렬하게 터져 들어왔습니다. 공원 계단 위, 바로 저 연핑크색 바지를 입고 서 있던 강세리. 친자 검사 결과 서류를 손에 쥐고 있던 자신. 지호가 내 동생 기찬이의 친자가 아니라고. 충격에 빠진 자신에게 다가와 차갑게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아주버님, 지호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은 살아있으면 안 돼. 경악하는 자신을 가차없이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던 그녀의 손길.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며 머리가 단단한 모서리에 부딪히던 끔찍한 충격.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피범벅이 된 손으로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자신의 처절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 황기만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분노와 배신감의 포효였습니다. 강세리.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 이름을 저주처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황기만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들끓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숨을 골랐고 떨리는 근육을 통제하며 7살 아이의 가면을 고쳐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호야. 머리가 잠깐 아팠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강세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황기만은 그녀의 위선적인 걱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일부러 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못생긴 누나. 그냥 똑 하고 아팠다가 괜찮아졌어요. 못생긴 누나. 그 한마디에 강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그저 일시적인 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황기만의 머릿속에서 어떤 치밀한 복수의 계획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황기만은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모두의 앞에서 7살 아이처럼 굴었고 모두가 잠든 밤이면 그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고 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복사해 두었던 지호의 친자 검사 결과 서류를 자신의 방 비밀 장소에서 찾아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0001%. 그 차가운 숫자들이 그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원래 재수씨였던 강세리의 계략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여자. 과거 자신에게 아주버님, 기운 내세요라며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던 그녀의 선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예쁜 누나,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요. 제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라는 아이의 말투를 가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복수의 무대가 완성된 거실에서 황기만은 강세리를 향해 마지막 심판의 서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거실. 연기 그만해. 나 다 기억났어. 황기만의 선언에 강세리는 무어라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때
소파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최자영 여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소 치매 증세로 시간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녀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놀랍도록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봤어. 그날 공원에서 내가 기만이 바짓가랑이를 뿌리치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최자영 여사가 강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증언에 거실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헛것을 보신 거예요. 강세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똑똑히 기억나. 그리고 그날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가 나한테 시켰잖아. 기만이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최자영 여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증언 따위 누가 믿겠냐고 반박하려던 찰나 황기만이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연핑크색 바지였습니다. 이건 어쩔 거지? 내 피가 묻은 당신 바지야. 당신이 증거를 없애려고 지호 장난감 상자 깊숙이 숨겨뒀더군.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지호가 그걸 찾아냈어. 황기만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바지에 쏠렸습니다. 동생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내 강세리와 형 황기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내 바지가 아니에요. 누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강세리가 실성한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황기만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황기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기찬아, 이걸 봐. 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너 아들 황지호에 대한 진실이야.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쇄된 불일치 확률 99.999%라는 글자가 그의 눈을 후벼 팠습니다. 뭐라고? 황기찬의 입에서 허망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해온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가 자신의 친형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황기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런 걸로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라고. 강세리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날카롭게 거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제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세리가 한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지호의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가 아주버님을 해치기 전부터 저는 당신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막으려고 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세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의 성벽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 노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세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들을 해치려 하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너가 사람이야. 어머님, 아니에요. 제발. 강세리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텅 빈 눈으로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혐오와 배신감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살점이 터져나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세리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꺼져. 황기찬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 같던 소리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해 거실 전체를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그래,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제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너가 이긴 것 같지, 제인? 천만에. 넌 나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야. 무슨 헛소리야?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강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악마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 그 말에 제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너가 지금 무슨 말을? 내가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 강세리의 목소리가 거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어. 바로 나 강세리. 이 이야기는 7살 지능으로 돌아간 척 완벽한 연기를 펼친 황기만의 처절한 복수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하려 하고 조카 지호의 출생 비밀까지 숨기려 했던 악녀 강세리의 모든 범죄는 황기만이 치밀하게 계획한 폭로전 앞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시어머니 최자영의 결정적 증언과 핏자국이 남은 바지,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서라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강세리는 완벽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세리는 김도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터뜨리며 새로운 복수의 서막을 예고합니다. 과연 김도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강세리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려 할까요?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이들의 운명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